네, 지금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사업개발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과 보고의 사회를 맡은 함께하는 사랑밭 전략기획팀 유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다음 식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 전략기획본부장님, 진정은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직업능력연구원 황승록 박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김민곤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따뜻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함께하는 사랑밭 정유진 대표님 인사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부 일정으로 보드기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한 해 동안 함께한 우리의 여정을 축하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한 사랑밭 대표이사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기간 인큐베이팅 사업에 함께해 주시고 그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랑밭은 불평등, 차별, 인권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기간 인큐베이팅 사업을 함께 전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 지점에서 이미 벌어진 이 격차로 인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 사업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진로직업 체험기간 인큐베이팅 사업을 기회를 여는 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낳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펼쳐졌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양질의 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는 그 장을 넘어 참여자들 개개인에게 걸맞는 다양한 미래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만큼이나 이번 성과 공유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는 자리로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김민곤 협의회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예, 여기 대표님께서 너무 인사말을 또 멋있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쭉 계셔가지고 지금 뭘 보고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네, 오늘 인사말을 잠깐 하게 될 서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협의회장 김민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2024년 함께하는 사랑밭 재단과 서울 진로센터가 협력해서 한 사업,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재단 측과 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센터, 서울 센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센터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사랑받 재단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가 어쨌든 서울 지역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책 좋아하시나요? 네. 대화 소리가 되게 적었는데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0년마다 한 번씩 책을 쓰시거든요. 근데 2011년에 삶의 정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목적 함수와 수단 매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의 이제 제목이 삶의 정도잖아요. 책의 제목이 그 삶의 정도가 되게 기업가 정신, 교육과 연관이 있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방식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함께한 이 교육이 단순히 우리가 했던 청소년들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방식들을 가르쳐준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2024년 저희가 했던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재단과 저희 서울진로센터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그 중간에 우리 여기 중간에서 우리 센터를 좀 대표해서 협의회장 말고 또 여기 우리 관악센터장님이 정말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 비워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주죠. 부끄러울 텐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센터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준비하면서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명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식으로 약간 바꿔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육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교육을 하는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자리에서 환한 미소로 오늘의 성과를 같이 나눠주시는 모습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맞춤형 직업 진로 체험 사업 개발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 성과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사업의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사랑밭에서는 불평등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맞춤형 진로 직업 체험 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양한 진로 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 진로 지역 센터별 역량이나 자원의 한계, 그리고 진로 체험 센터와 학교, 지역 사회 간 연계 협력의 문제가 계속되어져 왔었는데요. 본 사업은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함께하는 사랑밭과 서울 진로 직업 체험센터 협의회 서울시 5개 권역 대표 센터장님과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개 진로센터 실무자 및 학부모 강사를 모시고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교육과 역량 있는 센터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자 역량 강화를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7월까지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각 권역별 사업 개발 및 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중간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난달까지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개발된 사업이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권역별 맞춤형 진로 체험 사업은 서울시 50개 중고등학교에서 4,500명 이상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실무자 역량 강화와 자체 커리큘럼 및 도구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체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 단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교육 개발 협력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며 진로 체험 센터와 학교,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의미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각 권역별로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1권역에서 진행한 4차 산업활동 접목을 통한 기업가 정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노원 진로센터 신정은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신정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권역 공동 프로그램 성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개발 배경, 방향, 과정, 결과로 구성을 해서 성과 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1권역이 모여서 이 개발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관심사 관련한 진로 활동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지정된 진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 체험이 외에 아이들의 관심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하면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이제 4차 산업을 적용한 창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 내 진로 심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흥미 기반의 창업 교육으로의 새로운 접근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욕구 설문을 하였고 각 지역별 진로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이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필요한지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대는 자기 컨텐츠의 시대인데 창업가 정신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획력과 컨텐츠 기술 그리고 청소년 주도성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에게는 4차 산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와 함께한 파트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플래티컬이라는 기업입니다. 플래티컬은 대학생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된 청년 창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적용한 코딩 교육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대학생 창업가이신 강영구 대표님이 또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데 창업에 도전하면서 느낀 생생한 경험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저희의 관점과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4차 산업을 적용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진로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현업으로 창업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와 함께 실제화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 과정을 보시는 것처럼 개발과 또 운영하고 수정을 또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더 보다 완성도 있는 창업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항상 저희가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궁금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원하면서 또 청소년들한테 재미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일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다양한 모델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땠냐면요. 실제로 기존의 창업 교육은 이론 전달에 치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팀별로 계획 구성하여 경쟁하는 해커톤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실제 창업 환경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3-4명의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해커톤 방식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 마케팅, 개발 등 실제 스타트업 기업처럼 역할을 나누어 맡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팀 간의 경쟁과 팀 내 협력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매 회차마다 팀별 미션을 제공하고 점수를 부여하여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상호 학습을 통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멘토 평가가 40%, 동료 평가가 30%, 교육자 평가가 30%의 비율로 다면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일괄적으로 그냥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의 팀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을 하였습니다. 최종 발표 또한도 갤러리 워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각 팀이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다른 팀들이 돌아다니며 질문하고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발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행하면서 창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창업이랑 스타트업을 실제 예를 들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링캔버스라는 창업 설계 구도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 분석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기업 비전, 슬로건, 로고 얼추 이렇게 기업의 형태는 갖추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로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기까지는 못하지만 그 발표할 수 있는 전지에 이렇게 아이들이 스케치를 하고 그려보면서 상호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10대 창업에 도전한 청소년 창업가들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었고요. 아이들이 지루해야 할 수 있는 창업 이론을 설명할 때는 재미있는 사례를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는 직접 콜센터를 운영했거나 넷플릭스가 처음엔 DVD를 배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시행착오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 오픈 AI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 살을 붙여서 완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처럼 AI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AI의 피드백을 받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를 하였고요. 이를 퀴즈로 풀어내어 학생들과 흥미와 AI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플래티컬이 가장 플래티컬 기업이 저희랑 함께 했는데요. 플래티컬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를 게임처럼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별 미션, 레벨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를 하였고요. 네. 이처럼 학생들이 이제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했고, 이는 실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이랑 창업을 과정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었을까 평가를 하면서 들은 거는, 저희는 아이들한테 생각을 모아서 함께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7개의 학교 694면 창업 아이디어도 30건이 발생이 되었고요. 아이들의 만족도는 83%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 경험이, 저희가 평가로는 만족도 조사도 받고 저희가 평가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 궁금해서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잖아요. 아이디어 중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몇 개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업 이름은 미라클락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재밌게 깨워주는 시계다라고 해서 미라클락인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등교할 때 일어나면 이제 뭔가 포인트가 쌓이고, 또 좀 이동이 되면 GPS에 의해서 또 쌓이고, 학교에 제 시간에 등교가 되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친구의 등교 과정이 선생님한테 또 보여지고,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선물 추천 웹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선물 카카오 선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선물하는데, 선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추천해주는 앱을 아이들이 이렇게 멋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업 활동을 진행을 하였고, 저희는 아이들 평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서술 평가가 있었는데, 창업에 대해서 되게 막연했었는데 직접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발표까지 해보니 창업의 과정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팀을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창의적인 사고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사 선생님도 다혜기로 연결하는 것이 되게 도전이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더 많은 회차로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엄청난 피드백을 희망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창업가를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평가를 주면서, 제가 이 지속 가능한 가정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사회 정서 능력,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모두 활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평가 중에 2가지 문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창업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가 91%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직접 뭔가 기업명도 정하고 내가 아이템도 설정해 보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경험해 봤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지 않았을까. 반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73%로 다른 항목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매번 이 프로그램 말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서 항상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라 진로 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단회기와 1, 3회기, 7, 8회기로 좀 이 문항이 퍼센트가 달라지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회기가 더 늘어나는 경험을 할수록, 저는 선생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라고 평가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한테 영향력 있는 진로 경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청소년들이랑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 꼭 필요했던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선생님들과 그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내년 과정을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정도로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다혜기의 연가 과정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 기획 과정부터 어려운 난관이 많지만 아이들이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창업 기획을 했듯 저희 일권역 센터와 플래티커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손글씨 편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 창업 과정을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판매 마켓까지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쿠키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이 손편지를 무려 한 200장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포스트잇에 써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편지를 써라, 소감을 써라 해도 쓰지 않는 아이들인데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자기 경험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노원 진로센터 신정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영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및 AI 창업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이권역을 대표하여 탁윤경 서초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초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탁윤경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권역 혹시 이거를 저희 이권역 진로직업센터에서 지금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배경, 개발 과정, 추진 과정, 그리고 전체 성과 및 확산, 그리고 저희는 그 차시형 프로그램하고 캠프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각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그 자체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대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AI와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을 때 청소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게 증대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즉 이권역 그 진로직업체험센터 간에서 교육 지원 격차가 해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과정은 저희가 그 5월 24일 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까? 하우를 두고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4일에 프로그램 세부한 준비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프로그램 개발 논의 및 각 센터 추진 상황 공유를 3차 6월 27일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그 중간 보고가 끝난 이후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그 조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9월 4일에 공동 프로그램 단일화 작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차시형 캠프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기진행 부분에 대한 공유 및 추후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9월 26일에 진행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이론에서 그쳤다가는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체험형과 실습형 콘텐츠 개발을 중점으로 가자. 그리고 그래서 센터 특색과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차시형, 캠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시형인 부분에서는 그 게임 기반 그 콘텐츠 비즈니스 보드 게임을 제작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주 제목은 그 미래를 창조하는 아이디어 메타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프형인 경우는 AI 기반 스타트업 창업 활동 홍보 광고 계획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I 창업 체험 교육 앙뜨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가 좀 특색 있게 뭐가 있냐면 그 다른 센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그 교사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진로교사 협의체를 진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저희가 정보가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 학교 모집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각 부분에 있어서 메신저방을 활용해 가지고 카톡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공지를 해 가지고 참여 학교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모집되어진 참여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시영은 강동, 광진, 서초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캠프형으로서는 강남 송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학교는 총 10개 교가 참여했고 진행 학급은 총 49개 학급, 참여 인원은 1,374명이 이 저희 프로젝트에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시형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척도가 5개 척도에서 살펴봤고요. 진로 탐색 및 설계 부분에서는 긍정 응답이 95%, 기업가 정신 이해도는 긍정 응답 95%, 강사의 지도 부분에서도 긍정 응답이 95%를 보였습니다. 창의력 및 아이디어 증진에서 부분에서는 긍정 응답 90%, 그다음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86%를 매우 높은 수치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개 지표에서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에 4.76점을 저희가 달성하였습니다. 캠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도는 5개 척도가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로 탐색 및 설계 부분에서는 긍정응답이 86%, 기업가 정신 이해도 부분에서는 92%, 강의의 지도 부분에서 긍정응답 94%, 창의력 및 아이디어 증진 긍정응답 92%,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 의사 긍정응답 82%, 총 만족도 평균 5점 만점에서 4.478점을 저희가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시형하고 캠프형을 통해서 전체 성과 및 확산을 어떻게 도출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성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 진로전환기 등 학교 교육과정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운영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그 경원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 학교 자유학기제가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보겠다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게, 그래서 추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저희는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피드백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 만들어진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너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시형 부분에서는 보드게임 제작 콘텐츠를 통해 학생 흥미 유발 및 참여도가 증진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76점을 달성했고요. 캠프형 같은 경우는 AI와 기업가 정신을 결합해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및 광고 기획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4.78점의 만족도를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차년도에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었고요. 먼저 이 권역센터 간 지속적인 교류 및 그 공유를 통해서 표준 교육 모델을 확립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피드백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보완을 할 거고요. 또한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 경진대회나 진로 직업 박람회, 즉 단순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진대회나 공모전이나 박람회 등에 맞춰서 어떠한 그 기업가 정신 운영 형태의 확대 방법 또한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차시형 프로그램 세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게 메타 앙트러너프러너십이라는 의미에서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그 과정을 거쳐 문제 발견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과정의 해결의 과정을 가는 앙트러프러너십을 어떤 거에 가져가냐면요. 아이들과 너, 나, 우리가 함께
발견한 문제를 협동하여서 다시 한번 해결하는 최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메타 포인트를 저희가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 양트런십이라는 의미로서의 저희 지금 세부 사례가 이루어졌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경영 시뮬레이션 보드 게임 제작이고요. 기업가 정신의 그 의미, 경영 용어와 기업 경영 과정을 보드 게임 세계관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립 운영부터 전략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 사고와 도전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그래서 1회기부터 시작을 해서 5회기까지는요. 앙트러프러너십에 해당되는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경험해보고 작성해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6회기부터는 메타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드에 직접 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제작하는 과정이 나와 너 함께 생각했던 것들을 몰아넣어서 보드에다 직접 만들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뮬레이션 보드를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경영 시뮬레이션 보드 게임을 발표하는 것까지가 총 8회차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면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활동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활동 사진을 보시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보드게임 제작 및 팀 편성을 변경을 해서 보드게임 프로토타입을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럿을 돌려서 직접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팀별로 발표했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보드게임에 직접 만드는 학생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드게임을 만들 때 팀원들과 협동하면서 제작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소통하며 기업가 정신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함께 친구들과 토의하며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고 기업가의 정신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메타 포인트예요. 결국은 혼자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드게임을 제작하고 그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나눴다. 아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잡고 보시면은 친구 아이디어가 재미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로 공유되어 있던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강사가 1회기부터 8회기까지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기에서 3회기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보드게임 게이미피케이션, 즉 보드게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호기심 충족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회차가 점점 거듭할수록 조별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요. 그리고 4에서 6회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외로 기업가 정신 보드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경제 경영 용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와 집중도를 기대 이상으로 이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알려주며 이해와 학습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았다고 말씀했고요. 프로젝트 팀 활동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과 팀원 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7에서 8회기로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은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대로 게임에 접목시켜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경제 경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보드게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면서 학생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매우 좋았다라고는 그 강사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보시면은 창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는 철저한 창의력의 단계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도출이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보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은 창업의 기초를 다져라, 인공지능을 창업해라, 그리고 스타트업이며 성장해라. 스타트업이여 성장하라 라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지 창업의 기초를 다져라 부분에서는 우리 주변의 창업과 스타트업의 이해를 기본으로 좋은 기업 이상형 월드컵 데모데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 강남구 청소년 데모데이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 실제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의 창업가가 되어 데모데이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돌리셔가지고 아이들이 해본 경험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으로 창업하라는 부분에서는 도구로서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고 스타트업 성장의 비밀 투자에 인공지능으로 창업해보고 시드 투자 받아서 기업 가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하여 시드 투자까지 받아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차시입니다. 스타트업이여 성장하라. 사례로 알아보는 광고의 중요성을 스타트업 광고 기획을 직접 하였습니다. 시리즈를 투자하고 투자 설명회를 준비했고 투자 설명회, 프리 IPO 투자하기, 최종 상장 기업 확인하기를 통해서 스타트업 광고와 투자 설명회를 통해 시리즈, 프리 IPO 투자를 받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까지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A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스타트업에 대해 흥미도 없었고 너무나도 먼 미래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같이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회사를 세우고 우리 회사 광고까지 하고 투자도 해보는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 활동을 체험해보니 요즘 같은 AI가 발달된 사회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회사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회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밝혔고요. 정말 사례가 많은데 B학생까지만 읽겠습니다. 투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좋았고 그동안 창업이나 투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경험이 경제랑 금융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해줬다라는 부분으로 H 학생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캠프형인 경우는 프로그램 후기 및 차기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창업과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반별로 어떤 선정된 우수 기업을 그 기업 전체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설명하고 학교별로 최고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거를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진로박람회나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선정된 우수 기업을 매년 개최하는 어떻든 진로박람회장에서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구청장, 포상 등의 시장 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여기까지 이건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탁윤경 서초진로센터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삼권역에서 진행한 사업은 진로가치 이해를 위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윤혜미 강북진로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삼권역이고요. 강북, 용산, 중구 이렇게 3개 센터가 기업가 정신으로 만드는 가치세계라는 사업으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쪽에 있었던 2개 센터와 비슷하고요. 네,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개발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저희가 2024년 자치구 진로센터 기본 계획에서 미래 사회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라는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 체험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업가 정신 교육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부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창업가 정신 교육을 그럼 저희 5개 권역은 얼마나 하고 있었나 하고 좀 찾아봤더니 3개 센터는 컨텐츠를 보유하거나 경험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숙박형으로 하는 캠프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심화형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봤더니 이미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지역이 원하는 특성을 넣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공동사업을 수차례 몇 년씩 운영해 왔지만 대부분 간서센터가 이미 정해진 컨텐츠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차년도에 사업에 대한 컨텐츠가 바뀌거나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럼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만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안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권역의 선생님들과 실무자들이 6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2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각각 커리큘럼을 각자 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만나면서 그 만들어진 16회치의 프로그램을 8회기 커리큘럼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을 가지면서 저희한테 맞는 저희 지역에서 조금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게 되었고요.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방문하고 있던 청진기 체험처 중에서도 젊은 창업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또 지역에 있는 창업마루 같이 정말 창업을 트레이닝 하시거나 교육하는 기관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 강사랑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이 사업을 커리큘럼에 그치지 않고 기관을 방문하거나 특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모데이를 할 때 진짜 창업가를 모셔서 심사하면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같이 개발하는 사업자와는 공동사업 계약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저희는 8회기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활동지를 좀 넣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헛갈려 하는 부분들 안에서 어떻게 하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줄까?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활동안에서 좀 구성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창업가 정신으로 창업해보는 것보단 사회 문제에 좀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삶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좀 다른 권역과 다르게 지도자 양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요. 저희 3개 권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 실무자, 전문 강사, 진로 지원단과 실무자들이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만든 8회기 프로그램을 정말 실습하는 과정으로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나? 이런 반응일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하는 과정을 진행했고요. 2회기 때는 1회기 때 배웠던 커리큘럼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가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험도, 모의 시험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다시 재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성했고요. 이 커리큘럼을 학교에 맞춰서 구성한다면 어떻게 모듈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의 과정 안에서 하루는 이미 많이 강의를 하셨고 실무자로서 강의 역량이 좋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강의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좀 나누자.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으로서 어떤 것들을 더 키우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후회적인 심화 교육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교육에 참여한 25명이 모두 이틀의 과정을 잘 이수했고 톡방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모니터링도 보조 지도도 하면서 25년 사업을 기획하면 좋겠다라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족도 결과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들 안에서는 커리큘럼을 이해한 것도 좋았지만 강의의 노하우를 나누고 어떻게 강의할 때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도 함께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들이 있었고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는 교육이 너무 이틀 동안 힘들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 할 때 보조 지도를 하면서 참관하면서 익힐 수 있는 교육들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과정들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다 만들고 났는데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맞나? 창업과 교육의 전문가들이 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일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저희 세계권역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창업과 교육을 좀 하셨던 학교들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교사들을 3분 선정했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 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국장님, 부장님, 센터장님들에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창업과 정신 교육과 맞나, 그리고 이게 중학교 수준에 맞는지에 대한 자문을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저희가 만든 계획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활동지를 쓸 건지 이런 부분들 전반을 보내드렸고요. 2장이 넘는 페이퍼로 다시 보고서를 받는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단어를 선정했는가, 그리고 학교 시간이 안 맞을 경우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나누어 할 때 어떤 회차를 합치면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교사들에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았고요. 전문가에게는 전문적으로 커리큘럼의 방향성, 차후 연도에 어떻게 보완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자문들을 받으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잘했구나, 우리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걸 수정하면 좋겠구나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받을 때 평가 지표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활동 유인물이 아이들한테 맞는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기자재가 학교 운영 체계와 적합한지, 회계별로 프로그램을 나눌 때 몇 회기로 나누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내용들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자문받은 샘플인데요. 회차별로에 대한 내용이 좋았는지 적절했는지랑 마지막 문항들은 기자재가 맞나요? 회차로 나눈다면 몇 회차로 나누면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자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맡았던 내용을 가지고 선택형 4시간짜리, 6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아리랑 연결해서 좀 8회기 동안 1년의 과정으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전히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모두 한번 이 프로그램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1박 2일로 아이들을 개별 모집하는 캠프형 프로그램들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2명의 전문가가 만들면서 아깝게 놓쳤던 8회기의 프로그램을 녹여내보자. 그럼 2박 3일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차년도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 안에서 저희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을 묻혀서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있게 3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형 프로그램이고요. 5개 학교를 기준으로 3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모듈형이었고요. 4시간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희 학교는 창업과 정신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했던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 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방향성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 차시별 시간표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내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였고요. 학교 안에 있는 창업 동아리와 연결해서 8회기 프로그램 중에 4회기를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발굴했던 체험처들도, 창업 사관학교들도 아이들이 좀 직접 가서 공간들도 보고 어떤 느낌인지 좀 경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모데이를 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있는 창업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대본을 외우고 앞에 나와서 보고 읽지 않고 내가 정말 기업가라는 마음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게 했고요. 저희가 나눴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효과성이 있어?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가 아니고 이 친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 해줬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로 들어가는 동아리형 프로그램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내년도에는 여러 동아리를 대상으로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랑 연결했던 6개 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고요. 아이들의 동기부여에서는 실패,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라는 말을 해주었고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내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2등이 있고 3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게임하고 활동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다.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랑 좀 연결할 수 있는 한 학기형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캠프형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1박 2일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5개 권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개별 모집하다 보니까 총 11개 자치구의 친구들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만든 온전한 8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체험하고 지역 창업가를 만나서 특강을 듣기도 했고요. 실제로 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장을 직접 아이들이 가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된 성과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는 전 과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저희 양성교육을 같이 했던 지도자들이 보조 지도자로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했던 모든 강사진이 함께 와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 권역의 실무자들도 함께 모두 모여서 프로그램을 했다는 면 안에서 정말 공동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했던 건 이렇게 3개 센터가 각자 다르지만 역할을 나누고 사업을 함께 하니까 시너지가 난다는 걸 좀 경험하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온전히 여러 사람이 함께 평가할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2박 3일로도 혹은 대상을 바꿔서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으로도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이고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 안에서는 저희가 중점으로 했던 8회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지역 내 창업가를 진짜 아이들이 만난 것, 그리고 아이들이 데모데이를 해본 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보다 어쩌면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교육이 이 이론 교육과 함께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시너지가 나서 나왔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의 캠프 마지막 아쉬운 점을 물었더니 조금 더 잘하지 못한 나에게 아쉽다라는 평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더 안 떨고 잘했을 텐데 넌 나한테 너무 속상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의 캠프는 너무너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 앞쪽에 하셨던 2개 센터와 비슷하지만 아이들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내가 기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성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를 쭉 돌아봤을 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평과 창업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가까이 있고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들 안에서 만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했고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직접 자문을 받았고 또 창업 여부 교육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모듈형으로 내년도에는 딱 규격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교가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공동사업을 같이 하고 여러 센터들이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의 센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공동사업은 모든 과정을 같이 하면서 정말 공동사업을 했구나. 나 말고 다른 센터의 직원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 안에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 안에서 이 공동의 느낌을 가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하다 보니 캠프에 지도했던 대학생 친구는 나한테도 너무 재밌었다. 이거 나라도 대학생이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해줬고요. 그래서 대상을 바꾸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을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는 확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고민하면서 훨씬 더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혹 예산이 뭐 없어서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끼리도 할 수 있겠다,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것 안에서의 성과가 너무너무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좀 재구조화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랑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관현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데모데이 하면서 만든 결과물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학교별로만 이 결과를 나누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공유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학교들마다 정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저희는 지역사회를 바꾸는 데 좀 목적을 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 의회나 회의 때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도 아이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회성 교육보다는 동아리라든지 캠프처럼 좀 오래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 국가에 있는 창업경진대회와 좀 연결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좀 중심으로 많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연간 성장하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나의 발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내년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성된 25명의 양성 지도자가 올해는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거나 보조 지도를 했다면 내년도에는 이 강사들이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좀 교육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잘 되면 강사가 모자랄 수도 있겠네. 그래서 25년도에는 신규 강사를 위한 과정들도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가장 좋았던 건 저희가 강북이지만 용산센터 학교 할 때도 막 모니터링을 갔고요. 중구센터 내 거기도 가서 봐야지 하면서 가서 봤거든요. 이게 결국은 정말 살아있는 공동사업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친했지만 더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점이 이 사랑밭 재단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성과를 스스로 느끼고 저희가 행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윤혜미 강북 진로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권역입니다. 사권역은 기업가 정신, 역량이해 중심의 체인지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요. 박태진 관악진로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금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 진로센터 실무자분들께서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왜 쟤는 갑자기 안경을 안 쓰고 있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발표하기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야지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수술을 해가지고 네, 시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삼권역 네, 강북 진로센터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오버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부담이 100배는 되지만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저희 지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진로직업체험센터 박태진입니다. 사권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는 이 목차 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권역의 공동사업을 계획을 할 때 개발교육 미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특히나 관악, 구로, 동작, 영등포, 금천 이 5개 자치구의 아이들을 같이 포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교육은 어떻게 만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서로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사권역에서 기업가 정신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관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교육 업체나 강사에 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캠프형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2, 3차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고 교육의 효과성이 너무 짧은 차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심의 체험활동 교육이다 보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업 그거 아직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용어적인 부분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특히 아이들 당사자들이 나에게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들끼리 좀 논의, 그리고 강사분들하고 논의하는 결과 진로교육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창직과 창업도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지 않냐. 학생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역량을 좀 습득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는지, 왜 갖춰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좀 알려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교육을 하자 아니면 공부를 하자 라고 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역시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업가 정신 교육을 운영하면서도 기업가 정신은 왜 하지? 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의문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성장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 그런 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좀 거창하게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죠, 개발 목표가.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4가지의 개발 방향을 받았습니다. 개발 방향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학교 1학년이 매우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활동이 있는 교육국, 그리고 향후 고등학교까지 수준별로 교육이 가능한 기본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좀 초반에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잠재 역량을 발견하는 교육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 앞에서 강좌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활용한 교육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4권역 5개 자치구가 모두가 운영 가능한, 어디 한 권역 한 권역의 특성에 맞춘 게 아니라 5개 권역에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 그리고 센터 실무자, 그리고 참여학교, 그리고 강사, 많은 주체가 함께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은 11월 30일까지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데요. 저희가 차시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도 ING의 개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5월부터 6월까지 기업가 정신 교육의 효율적인 교육 개발을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센터장님,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강사단이 협의회를 정기, 비정기, 특히 강사분들은 밤낮이 없도록 낮에도 회의하고 저녁 때도 회의해서 센터장님 온라인 회의하니까 들어오세요라고 계속 난 분명히 6시에 퇴근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회의를 여러 가지로 회의를 거쳐서 개발 방향과 개발팀 선정,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을 좀 수립하였고, 단기간 내에 좋은 교육을 개발하는데 시간적인 한계를 좀 고려해서 기존 개발 경험이 좋은 우리가 실무자들 안에서 교육팀을 개발을 할까, 교육팀을 구성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2018년도부터 오랫동안 이 교육을 수행해온 관악에 있는 진로 강사단 분들과 팀을 좀 구성을 하면 좀 단기간,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좋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팀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가 중심 개발의 실제적인 추진 과정은 6월 18일부터 8월 20일간 약 3개월 남짓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5년 이상의 강연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단 8명과 그리고 지역 센터의 실무자 내진 센터장이 같이 총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강사료를 줘야 되니까요. 연구료를 줘야 되니까 6회에서 비공식으로는 웃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너무 심각하셔서 24일 비공식으로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4차시 먼저 8차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보단 4차시에 먼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4차시 캠프형 프로그램을 개발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각각의 방향과 PPT의 내용과 그다음에 각 사례들을 다 적용을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에 대한 감수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8월 20일과 8월 24일 날 양일간 사고년 센터장님들과 실무자, 강사단 대상으로 교육 시연을 통해서 프로그램 내의 각 차시별 내용의 연계점과 개발된 도구, 운영 방식 등을 감수를 끝으로 캠프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1차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얘기했던 8월 21일까지 마무리하였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ING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개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실시하는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현재 15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각각의 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 각각의 사용하는 사례들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반응과 방향들을 내는지 좀 확인, 검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매회 차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리고 좀 더 아이들에게 교육적 성과가 높을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현재까지도 지금 보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서 개발한 개발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행되는 4차시 일일 캠프형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동기 유발과 협업을 통한 역량습득을 지원하는 교육 해결 중심의 4차시 캠프형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이건 기업가 정신 교육이야 라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개인과 그룹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그것이 나한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뭐고 이게 내가 앞으로의 성장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아이들을 자극시키는 4차시 캠프 프로그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동아리와 고등학교 주제탐구형 동아리형으로 총 16차시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하였습니다. 좀 간단하게 4차시 중심으로만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차시에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장과 별개로 좀 어렵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 어려움에 인해서 한 반에 25명이 있다라고 하면 한 4-5명은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차이도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강사님들이라고 해도 쉽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얘기 나누면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성공이라는 개인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본인과 그룹과 사회 속에 잠시만요. 본인과 안 보여서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성공이라는 개인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라는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과 그룹과 사회 속에 성공이라는 키워드에서 자신이 갖추고 발현해야 할 성공 역량을 찾아가고 변화하는 관점에서 토론과 학생과 강사의 라포 형성을 통해 라포 형성을 통해 좀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수업 방식을 차용한 1차시 프로그램과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학생들한테 문제 발견부터 디자인 싱킹까지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아이들 보고 우리 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걸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맡겨놓는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고 끌어내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있어서 오히려 예시적 자료로 이제 흔히 일상의 아이들 영화나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되어 있는 미션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너희가 좀 만약에 일어날 수 있지 않지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래? 이걸 좀 재미있게 함께 풀어보자라는 관점으로 아이들하고 미션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 문제 발견을 인식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의로 진행하는 것들을 2차시 프로그램에 제공을 하고 네. 앞서 2차 시에 1, 2차 시의 활동을 기반으로 미션 해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을 서로가 발견한 강점과 역량을 토대로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3차 시 이 활동 약간 좀 제가 진행하다가 말이 좀 꼬였긴 꼬였는데 앞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이제 오늘의 학교라고 하면 좀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우리 실제 활동을 할 때 정말 우리 활동할 때 이 앞으로의 일어난 일 중에 좀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야. 오히려 그 모르는 일이야는 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건 모르는 일이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해보자라고 그러면 그 좀비가 일어난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구출하려면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오히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걸 좀 손쉽게 받아들여서 1차 시, 2차 시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다음 활동들을 풀어내면 다음 3차 시 때 그렇다면 앞서서 해왔던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을 좀 더 너희가 한번 이제는 해결해 보면 어떻겠니? 그걸 갖고 한번 설계하고 계획들을 한번 나열해 보고 그걸 혼자가 아닌 각각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서로 1, 2차 시에 발견했던 역량을 갖고 같이 해결하는 걸 해보자라는 걸 3차 시 때 진행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업가 정신교육을 외부의 업체나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 하나의 문제 발견에서 디자인 싱킹까지 끌어내는 그리고 창업 계획까지 끌어내는 부분에서 저희는 꼭 진행할 때 4차 시 대신 5차 시, 6차 시라는 많은 상황들이 시간들이 많이 소요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 2차 시에 아이들이 심의를 거치다 보니 솔직히 창업 계획서까지 1차 시까지 이 3차 시 안에 다 손쉽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좀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차 시로 아이들이 그래도 결과물은 좀 많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어필할 필요도 있고 아이들한테 성취감도 많이 줄 필요도 있어서 창업 투자 활동과 창업 창직 계획서를 통해서 그룹의 성취감, 우리 같이 이것들을 같이 만들었어. 너의 역량이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됐어. 라는 걸 좀 습득하게 하고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키우면 좋을까? 너는 우리가 흔히 월드카페를 통해서 강점에 대해서 서로 지지하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일부 활동을 여기서 같이 집어넣어서 서로를 좀 지지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성찰하고 응원하는 부분도 2차 시에 같이 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학습이 아니라 호기심과 게임과 같은 내 자신과 그룹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즐거운 활동이 오히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정보를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에 인식시킴으로써 이 4차 시까지의 모든 활동을 설계, 완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만든 보드판의 설계도입니다. 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 카드와 액션 카드로 이루어진 보드 게임을 자체 제작하였고요. 이 보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강점과 역량을 발견은 물론 창직과 창업 시절 이 보드 게임에 아이들이 카드들을 다 붙여놓고 그대로 창업 계획서로 옮겨 적는 쉽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만들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제작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이 보드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게 제작한
보드 게임의 형식입니다. 약간 부실한 것 같죠. 근데 전혀 부실하지 않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드 게임을 제작한 것은 최소 동시에 내년도에도 2개 학교 이상 동시에 수행 가능하고 반별 총 7개 모든 20개 학급이 수행 가능하도록 20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관영어에서 내년도 확산을 하기 위해서 사관영 5개 자치구 중 4개의 자치구의 각 센터와 학교의 협력을 통해서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대상 1,092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요. 학교의 욕구에 따라서 최소 3차 시에서 4차 시까지 수준별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캠페인 프로그램의 교육 만족도는 참여학교 평균 총 82%의 학생들 1,092명 중에 82%의 학생들이 참여 내용 활동에 만족도를 보였고요. 이 교육이 정말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라는 질문에서 82%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교육인지 나는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교육에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내가 갖춰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차년도 확산을 고려했을 때 각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높은 만족도와 교육 이해도를 이번 활동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차시형 프로그램으로 관악구 소재하는 4개 중학교 1학년 대상 145명 대상 16차 시 선택지 수업 프로그램과 저희가 함께하는 학생들의 개인의 성취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습관 만드는 습관 챌린지 1일 8주 이상 진행하는 습관 챌린지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균 83%의 아이들이 교육 만족도를 보였고요. 교육 이해도는 단기 캠프형 프로그램보다 85%의 아이들이 교육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캠프형에 비해 평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차시형 오래오래 할도록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을 기획을 통해서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성과는 계획 초기에 8개 교회에 비해 이용학교 15개 교가 저희가 목표 대비 187%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이 직접 하는 기업가 정신 교육 외에도 지역에서 누군가가 제공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기업가 중심 프로그램이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번에 추진했던 것이 한 8개월 남짓 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권역 그리고 구로 금천 관악 동작센터의 실무자들과 학교교육 강사분들이 협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을 이번에 좀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캠프형 사권역 11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평균 만족도에 대부분 참여했던 학교 지금 약간 꼬였는데요. 네. 제가 눈이 80% 이렇게 얘기해. 여기 보면 교육 범용성의 확인, 큰 걸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교육 범용성의 확인 중에 이제 80%의 저희가 만족도가 보인 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공동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내년 정말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은 관악에서 관악 강사단이 같이 만들었지만 다른 지역에 안 맞지 않을까? 하지만 4개 자치구에 진행했을 때 동일한 만족도가 보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좋은 만족도와 좋은 교육의 이해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범용성, 확산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우 큰 성과를 도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서 센터, 학교 그리고 강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형성했다라는 거에 큰 교육 개발의 운영 성과로 말씀드릴
운영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는 뭐 사권역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자치구별 4개 이상의 캠프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한 인적 인프라, 강사단 육성 및 교육 강사를 자치구 간에 쉐어하는 것들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중고등학교의 생애주기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진 관악진로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건혁 캠프형 미래 직업 크리에이터 기업가 정신과 창직 발표입니다. 김방현 양천 진로센터장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마지막이네요. 먼저 이런 사업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태진 관악센터장님께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박수가 건강에 좋다잖아요. 우리 박태진 센터장님 박수 한번. 네.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센터장 맡은 지 한 1년 8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민곤 영등포 센터장님도 계시고 저기 관악 센터장님 계신데 오래 하셨어요. 이런 센터장님들이 먼저 이런 사업을 기획하시고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어떤 저 같은 초짜 센터장한테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내년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래직업 크리에이터 오건혁 공동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건혁은 뭐 마포, 은평, 서대문 그리고 양천 이렇게 포함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강서센터는 사정이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저희 이 이른바 체인지 메이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 1권역, 2권역, 3권역 센터장님들이 원체 PPT도 잘 만드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왠지 제가 하면은 또 어려운 얘기하면 지루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짧게 뭐 하겠는데 좋은 교육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자, 기업이 있고 대학 창업 동아리도 있고요. 저희 센터 직원들도 있고요. 그 좋은 교육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자, 저희 양천구는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난 과밀학급입니다. 중학교 한 반이 15개 반인 곳이 있습니다. 예. 저기 다른 구에 15개 반 있으세요? 뭐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15개 반 있고 그러면 이 많은 학교들에게 그 좋은 프로그램들 이 시스템들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들이 예산이 없어서 머리를 싸매셨죠.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시장의 논리나 뭐 학교나 대학교도 있지만 이런 쪽에 기대서 이 수많은 청소년들의 창업과 교육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 가능한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분들,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양천구 이번에 미래직업 크리에이터 진행한 저희 오건혁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학부모 교육지원단 선생님들께 찾았습니다. 추후에 이제 후수를 하겠지만 저희 양천구에는 50명이 넘으신 학부모 지원단 선생님들이 계세요. 전에 센터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여튼 이 각 센터가 진로 코치단 내지는 학부모 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활용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학교 일선의 진로 교육에 투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는 교육지원단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체인지메이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더 세밀하고 각급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속속들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뭐 사업 개발 과정, 사업 성과 교육 구성, 개발 핵심 사항 이런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개발 과정 보면 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학교의 이제 퓨처 크라이시스에서 미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위기 의식 있죠. 뭐 여러분 중산층이신가요? 지금 진로 교육하는 청소년들은 나중에 중산층이 될까요? 네,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교육 열풍인데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학습 컨설팅을 해요. 네, 열심히 하죠. 학부모님들 열띤 참여하시고 아이를 좋은 대학, 이왕이면 서울대 의대 보내는 게 최고죠. 제 양천군 특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좋은 대학 진학시키겠다, 그런 부모님들의 의지나 열정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 역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진로교육이나 아이들의 적성 개발이라는 이런 쪽에 과연 긍정적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불안 세대라고 해서 조너선 화이트라는 분이 쓰신 분이 있는데, 불안 세대, 요즘 청소년들 불안하다. 왜? 기술 개발됐고 SNS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두꺼운 책에 담았는데, 책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호주가 최근에 청소년들 SNS를 금지했어요. 전면적으로. 뭐 이 책의 영향이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리고 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굉장히 집중도도 떨어지고 수업 잘 안 듣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의 위기, 뭐 선생님들 힘드시죠. 그리고 뭐 낮은 학습 집중도, 뭐 학부모의 어떤 그런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정책의 문제들 뭐해서 뭐 고교학점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되잖아요. 어떻게 참 그 문제들을, 터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콘텐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던 양천의 미래지역 크리에이터의 기업가 정신을 담은 이 내용을 우리가 개발을 하자. 그래서 오건혁 협의체와 양천교육지원단, 미래지역 크리에이터 자문단이 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오늘 그 저희 만든 교육 프로그램 만든 교육지원단 선생님들 3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이런 자료라도 네, 네. 네.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학부모 교육지원단 선생님들이 콘텐츠 개발하고 학교 수업 가고 피드백 받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미래지구 크리에이터 기업가 정신과 창직의 주요 키워드를 쭉 보면 뭐 플레이 유어 라이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디자인 띵킹, 그다음에 그릿, 우리가 소위 이 창업가에게 필요한 그릿이라는 그런 가치, 그리고 뭐 심플하면서 세련된 게임을 애들에게 참여시키는 거, 그리고 뭐 기업의 사회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산업, 미래기술, 그리고 또 하나의 빌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 저희는 교육하면서 팀워크를 강조했고 팀 플레이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꿈을 디자인하자, 사회 혁신가가 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주요 키워드를 구성해서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사업 성과는 내용 보시면 뭐 쭉 보시면 저희 서대문 한성중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이 그 자기 기업을 만들어 보는 내용을 담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옆에는 이제 저희가 게임에서 쓰는 교구들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대문구 인왕중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운영하신 강사분들 다 학부모 교육지원단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아이들 참여율도 높고 관심도 높았고요. 뭐 이렇게 진행해요. 그다음에 은평구 연천중학교, 저희 보드게임의 주요 플레이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게임하면서 기업을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대성중학교, 그다음에 마포구 경성중학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의 뭐 성서중학교에서 이렇게, 여기 마포구 성서중학교는 저희가 동아리형 수업을 좀 진행해 봤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맞는 이제 여기 친구들이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동아리형의 어떤 맞는 수업을 한번 넣어서 반 한 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양천구에 있는 신남중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은평구에 있는 금옥중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양성된 학부모 강사는 42명. 이 말은 오건역에서 한 개의
체인지 메이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가 42명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각 센터별로 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 숫자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권역 8개교 중학생 1,04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만족도는 매우 만족 48%, 만족 31.9, 보통이었다 14.5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만족도를 하면은 뭐 만족으로 다 뭉뚱그리지 않고 이게 세 개로 나눠 놓은 거는 저희도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 만족 보통이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교육지원단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이 문제점이 뭘까 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집중도, 이 수업을 그 집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1시간이 넘고 2시간 후에 애들 점점 집중의 이 그래프가 떨어지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업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강사 역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는 앞서 저희 센터장님들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진로 교육이나 차원과 교육할 때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각 실무자분들도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의 구성은 이제 저희 PPT 내용인데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아주 그 위대한 창업가들을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슈페트의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진행하고요. 미래직업 크리에이터 수업에 필요한 교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보드 게임에 활용되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굉장히 그 섬세하게 공들여서 만든 게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구를 가지고 활용하면 예를 들면은 자, 의과대학 요즘에 의대 열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드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하고 보드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카드를 취득해요. 카드를 취득하면 거기에 취득한 카드는 뭐 의사에 관련된 뭐 연구하다 뭐 3D 프린팅,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 저희가 개발한 이 워크지에 학생들이 기업도 만들고 디자인 띵킹하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만든 기업인데 한번 보시면 저희가 미스터 닥터라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겁니다. 모의 투자 대회를 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수업을 진행했던 전반적인 내용들 쭉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많이 보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보고 뿌듯했는데 저희 학부모 교육지원단분들이 원체 수업들을 잘하셔서 이렇게 수업을 개발 핵심 사항인데 우리는 왜 보드 게임을 교육에 활용할까?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돼요. 아까 1권역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를 만드는 건 아주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뛰어난 인재를 찾기 위함이죠. 우리가 낭중지추라는 표현을 썼고 제가 생각하는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썼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시스템은 게이미피케이션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에 문제점이 많아요. 보면은 뭐 시험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교사의 어떤 그런 과중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학부모는 공정한 평가자를 원하지 특별한 스승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를 만드는 5가지 방법 정리를 해서 저희가 게임에 녹여냈는데 가장 중요한 건 3번, 4번, 5번 디자인 띵킹, 게임 시스템 그리고 그릿함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테이블 세팅을 달리하는 거 우리 팀별 모든별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보고 나중에 모의 투자 활동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내용도 있고 아이들도 기본적인 창업과 교육을 하면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아이디어로 조출하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동료가 되라 원피스죠.
네, 아이들에서 이렇게 모의 투자 대회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학생들한테 참여한 학생들한테 평가도 받아보고 예,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참여했던 내용들 사진들 쭉 좋아했고요. 세 번째가 디자인 띵킹인데 아이고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최태현 회장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자인 띵킹이 뭔지 저희 이번 하면서 노력했던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련의 과정이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는 게 디자인 띵킹이거든요. 저희가 이 디자인 띵킹 훈련을 통해서 아주 끝까지 될 때까지 아이들이 그 훈련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그림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있고 이건 직접 학생들이 만들었던 기업의 그 사례들입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참신한 내용도 있고 이건 뭐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쭉 담았습니다. 네. 그릿 무작정 부족해도 드림이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과정의 즐거움이라든지 게임에 참여하는 어떤 팀별 구성하는 이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실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꿈을 만들어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학부모 교육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데 한번 이게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저는 진로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을 담당하셔야 될 분들이 학부모 교육지원단, 진로코치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의 문제나 뭐 진로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교사도 있고 뭐 여기 계신 진로센터 실무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뭐 회의 이렇게 진행하셨던 내용들 사업 내용 쭉 이렇게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 개발하셨던 오건역 실무자분들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했고요. 마지막 사진은 저희 버거킹 사진인데 이게 버거킹 1980년도에 오하이오에서 했던 거래요. 굉장히 초라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약소하더라도 뭔가 도전해보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경험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주체 학부모 교육지원단과 함께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랑밭재단도 그 과정에 또 많은 지원과 또 격려를 내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발표된 내용이나 저희 이제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거나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질문 사항이 있나요? 네. 이제 채팅창에 질문은 아닌데 이제 지방에 있는 진로 직업 체험센터 관계자분께서 서울권역 공동사업의 역동성이 정말 부럽다고 차년도에도 지방센터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판을 이렇게 열어줬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는데 각 권역별의 어떤 역량들이 강화된 것이 눈에 보이고 개발된 사업들이 정말 시범 사업이었는데도 이렇게 효과성이 드러나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없으셔서
네, 저 신경이랑 승국입니다. 저기 그 채팅창에 글 남긴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냥 프로그램만 만든 게 아니라 강사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시행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저기 이게 5개 권역이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 권역 내에 그것들을 같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에 올해 만든 거를 좀 정리해서 그 어떻게 전국적인 확산이나 공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좀 추진을 뭐 저희 직능이나 교육부가 필요하면 같이 뭐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고 되게 원하고 궁금했습니다. 네, 그 네, 아, 네, 그럼 협의회장님 먼저 네. 먼저는 이 사업을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건 일단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 아까 말씀하신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한 거고 그렇긴 한데 저희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만들어지고 또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들이 우수해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함께하는 사람과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2025년 사업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이 말씀을 위해서 마이크를 넘겨주신 거죠. 네, 저희 이제 사실 이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저희는 이제 교육 격차랑 불평등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저희 관악진로센터가 자문기관으로서 이 사업에 사실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참여자시기도 하지만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기획을 할 때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고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협의를 할 때 큰 그림을 그리긴 했었어요. 저희 이제 안에서는 차년도 이게 서울시에서 성공을 하면 조금 인근으로 또 지방까지 이게 확대가 되면 좋겠다. 좋은 모델로서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나눈 적은 있었고요. 이제 저도 제가 결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늘 또 이후에 또 연구원에서 오신 저희 이제 박사님과 또 한번 미팅을 통해서 잘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이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를 먼저 제가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멀리서 오셨죠. 저희 이제 직업능력연구원의 항승록 박사님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참여해 보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를 돌아봐야 되나요? 네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항상 그 진로 체험 지원센터 가면 다들 되게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환경도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성과 공유에도 봤을 때 다들 너무 열심히 잘 만드셔가지고 저희들도 저 콘텐츠나 프로그램 만들 때 하면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뭐 그걸 하기 위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특히 또 저희가 연구소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 센터와 그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그걸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사업에 가깝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서울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저희 이제 서울시 사례가 전국의 진로 체험 연계 협력 체계가 더욱 넓어지고 활성화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